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컴퓨터와 생활 4학년 교재를 공부하고 있는 정민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3강 우리 학교 소개하기, 그리고 4강 예쁜 달력 만들기를 통해서 문서를 편집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고요. 그리고 6강 무비소년의 신나는 저작권법 여행을 통해서 저작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3강을 한번 펼쳐볼까요? 네, 여러분 교과서 3강 우리 학교 소개하기입니다. 우선 들어가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학교의 교목, 교화, 교조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여 봅시다 라고 하네요.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네, 학교 소개에 필요한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을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예쁜 사진을 가져와 문서를 만들면 쉽습니다. 우리가 문서를 이용해서 친구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사진을 넣을 때 스마트폰으로 넣을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글자의 장평, 자간, 글자색, 음영색을 이용하여 문서를 예쁘게 만들어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소나무 하면은 사진도 있고 글자도 이렇게 있고 굉장히 잘 정리된 모양이죠. 이렇게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 글자 모양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홀쭉한 글자도 있고 뚱뚱한 글자도 있고 옆 글자와 가까이 붙어 있는 글자, 떨어져 있는 글자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글자 색뿐만 아니라 글자 주변 색도 다릅니다. 여러 가지 글자 모양으로 우리 학교 소개를 멋있게 만들어 보자고 하네요. 그러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학습 목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강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교목, 교화, 교조를 소개하는 글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글을 쓸 때 각각의 사진을 가져올 건데 어디에서 가져올 거냐면 인터넷에서 사진을 가져와서 문서에 넣을 겁니다. 그리고 또 글자 모양도 다양하게 나타내서 문서를 예쁘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이번 3강 역시 실습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제가 하는 것을 따라해 가면서 차근차근 학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중에서 우리는 우선 사진을 찾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켜고 검색 엔진인 네이버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소나무를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 소나무를 입력하고 검색을 해서 이미지를 클릭하면은 네, 이렇게 나무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좀 큰 화면으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중에서 저작권이 있는 사진들도 있는데 저작권이 있는 사진은 혼자만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미지 찾는 방법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우리는 문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8페이지에 있는 우리 학교 소개하기라는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소나무 이미지를 한번 인터넷에서 가져올 거예요. 우리 아까 인터넷에서 이런 소나무 사진을 찾아냈죠. 이 소나무 사진을 우리 한글 문서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컴퓨터에 이런 캡처 도구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캡처 도구를 이용해서 새로 만들기를 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사진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복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한글을 다시 켜서 붙이기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사진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가져온 사진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런 검은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 자르기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검은 부분을 없애주는 편집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그 파란색 모서리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로 크기로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 우리는 이미 교과서에 있는 글들을 한번 쳐볼 거예요. 글들은 여러분 각자 한번 타자 연습도 할 겸 지금 쳐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미리 이렇게 내용을 모두 적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교과서 18페이지 있는 문서처럼 이렇게 잘 이 빈 공간에 글자가 올 수 있도록 편집을 해주고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우리가 넣은 그림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체 속성 팝업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기본의 본문과의 배치를 어울림으로 해보겠습니다. 어울림으로 놓으면은 어울림을 놓고 설정을 하면은 이렇게 말 그대로 그림과 글이 어울려서 함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림과 텍스트가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는 또 더블 클릭을 해서 여백 캡션에 오른쪽 간격을 조금 띄워주겠습니다. 한 3으로 해볼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짝 여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그림 크기를 좀 줄여주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림과 글이 조화롭게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크기도 조정해 줄 수 있죠. 우리는 또 이미지를 넣는 것뿐만 아니라 글씨 모양을 좀 다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글자 모양을 한번 다양하게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모양을 여러 가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꿀 글자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블록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우클릭을 하면 글자 모양이 나오는데 글자 모양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크기는 우리가 지금이 10포인트였는데 이거를 24포인트로 바꾸면 이렇게 글자가 커지게 되죠. 그리고 또 이 글자를 다른 글꼴로 만들고 싶다면은 다른 글꼴로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면은 또 글꼴도 달라지죠. 그 외에도 우리는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장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장평은 100%인데 우리 한번 200으로 만들어 볼까요? 200으로 만들면 이게 원래 우리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장평 200으로 바꿨을 때 약간 이렇게 눌린 듯하게 좀 길어진 거죠.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장평을 바꿔볼까요? 장평을 이번에는 7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글자가 홀쭉해졌죠? 네, 그럼 다시 장평은 역시 100%로 하는 게 좀 보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장평이 있다면 자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자간이 0%인데 우리 한번 자간을 50%로 바꿔볼까요? 50%로 바꾸면 이렇게 글자 간의 간격이 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자간을 음수로,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하면은 글자 간의 간격이 좀 더 좁아졌죠. 자간도 역시 0으로 하는 게 가장 적당해 보입니다. 또 글자 모양에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진하게, 또 이렇게 기울임, 아니면 밑줄, 외곽선, 그림자, 양각, 음각, 이렇게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또 글자 색 자체도 바꿀 수 있죠. 글자 색을 빨간색으로도 할 수 있고, 음영을 주면은 그 배경색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쁘게 글자를 글자 모양을 바꿔줄 수도 있죠. 그러면은 3강의 실습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학습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강의 학습 정리입니다. 우리는 이번 3강을 통해서 인터넷 사진을 문서에 넣는 방법을 알았는데, 그 바로 캡처를 한 후에 문서에 붙이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캡처한 이미지를 객체라고 불렀는데, 객체의 속성을 어울림으로 하면은 사진과 글자가 어울려서 나타나게 되었죠. 그럼 이어서 우리 한번 4강에서 한글과 컴퓨터 문서를 작성하는 또 다른 방법들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과서 4강 예쁜 달력 만들기입니다. 우선 들어가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집에는 멋진 사진이 들어있는 달력이 있습니다. 달력에는 국가의 경축일과 여러가지 내용이 들어있고 쉬는 날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학교에서 만들어준 달력에는 학교 행사가 나와 있어서 준비물을 챙기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족의 생일과 가정 행사일이 들어있는 우리 집 달력을 만들면 가족 모두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4강에서 이런 우리만의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달력을 만들 때에는 가족의 생일, 할아버지 제사일, 가족 여행 일자 등을 부모님께 여쭤보고 방학하는 날, 개학하는 날도 알아둡니다. 그리고 예쁜 그림도 한번 넣어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이런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달력에 맞는 편집 용지와 여백을 정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표를 만들고 배치를 어울리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기 마당에 그림을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오늘 4강, 3강에 이어서 4강도 역시 실습이니까 한글과 컴퓨터, 한글을 한번 실행해서 저와 함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편집 용지를 한번 볼 건데요. 편집 용지를 보기 위해서는 버전에 따라 다르지만 2005에서는 모양, 그리고 편집 용지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용지 종류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A4로 하는데 A4는 미술 교과서, 여러분 미술 교과서 크기와 같다고 하네요. 네, 이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표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표는 여기 메뉴에 표, 그리고 표 만들기 라는 게 있는데, 표 만들기를 이용해서 뭐 줄수, 칸수를 정해주면은 이런 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기 마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기 마당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사용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표나 그리기 마당에서 이런 그림들을 가져왔을 때 이런 것들을 하나의 개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체는 우리가 아까 3강에서 사용해봤듯이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개체 속성이 나오고 법문과의 배치를 우리가 정해줄 수 있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실제로 직접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달력에 적합한 편집 용지를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편집 용지 설정에서 A5 구판 용지를 선택을 하고 용지 방향은 가로 또는 이렇게 넓게를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우리가 설정을 누르게 되면은 용지가 자동으로 바뀌게 되어 있죠. 그 후에 우리는 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표에서 표 만들기, 그리고 달력이니까 줄수는 6개, 칸수는 7개.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를 하고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이제 표의 크기를 조절해 줄 건데요. 표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그 셀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네, 셀을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 마우스를 직접 드래그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셀을 하나를 선택하고 싶을 때 여러분 키보드 맨 위에 있는 F5를 이렇게 누르면 하나의 셀을 선택하고 방향키를 이용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F5를 한 번 더 누르고 방향키를 누르면 여러 개의 셀을 누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F5를 한 번 더 누르면 모든 셀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F8을 누르면은 가로줄을 선택하게 되고, F7을 누르게 되면은 세로줄을 모두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아래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모든 셀이 이렇게 같은 크기로 커지게 됩니다. 근데 Alt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를 움직이게 되면 그 셀이 포함된 줄만 크기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를 움직이면 선택한 셀만 크기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직접 해보면서 익혀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과서 맨 위에 있었던 달력의
2017년 3월 이라는 글을 넣고 가운데 정렬을 해줍니다. 그리고 글자를 좀 크게 해주면은 좀 달력처럼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는 이제 표의 가로 세로 폭을 좀 달력 모양에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를 누르면은 좀 작아지고 또 커지고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 표를 글자처럼 취급하기로 했으니까 커서를 바깥쪽에 두고 오른쪽 정렬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 정렬을 하게 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곳에 왼쪽 부분에 그림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그럼 이제 한번 표에 날짜를 한번 넣어 볼까요? 우선 우리는 이 첫 번째 줄은 우리가 요일을 넣을 거니까 이렇게 Alt를 누른 상태에서 좀 크기를 줄여줘서 요일만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각각 셀 안에서 가운데 정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셀을 선택해줘서 가운데 정렬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모두 가운데 정렬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1,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넣어주고요. 1 하고 3일절 그리고 그 외에는 여러분이 모두 교과서와 똑같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미리 입력을 좀 해보았고요. 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죠. 그래서 글자색을 이렇게 셀을 선택을 해서 글자색을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간색으로 만들려는 셀들을 선택을 해주고 글자색을 빨간색으로 선택해주면 이 일요일에 있는 날짜들이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죠. 이제 그림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림을 넣기 위해서는 그리기 마당에서 이렇게 그리기 마당에서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 아무거나 이렇게 잘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잘 넣어주게 되면 크기가 좀 지금 개체의 위치가 정확하게 지정이 안 돼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개체를 더블 클릭해서 분모과 어울림으로 설정을 해주면은 이렇게 어울리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이런 검은색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르기 도구를 이용해서 검은색 부분을 자르고 또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사진과 똑같이 되나요? 이 셀에 있는 글자도 빨간색으로 바꿔주면은 네, 교과서에 있는 달력과 동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4강의 실습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학습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러면 4강의 학습 정리입니다. 우리 아까 실습해본 것처럼 우리는 표는 바둑판처럼 세로와 가로줄이 있는 내용을 입력할 때 편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리기 마당에 클립아트에는 예쁜 그림들이 많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표나 그림은 객체라고 하죠. 위치 속성을 바꾸어 여러 가지로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4강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6강 우비소년의 신나는 저작권 여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비소년의 신나는 저작권 여행입니다. 들어가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께서 글짓기 숙제를 내주시며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상을 타고 싶고 글은 안 써지자 마음이 다급해진 우비소년은 인터넷에서 글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글을 찾은 우비소년은 인터넷에 글을 그대로 베껴 숙제로 제출하였고 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비소년이 잘한 것 같습니까? 자신이 받고 싶었던 상도 받고 친구들의 축하를 받았지만 우비소년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 편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우비소년처럼 다른 사람의 것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 적은 없었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면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 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저작권에 대해서도 공부할 텐데 오늘 배워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을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과서에서의 우비소년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볼까요? 우비소년은 길을 잃고 헤매던 중 저작권이 없는 나라에 도착하였습니다. 저작권이 없는 나라에서는 누구나 공짜로 다른 사람들이 만든 저작물을 함께 쓸 수 있었습니다. 힘들게 만든 작품에 저작권이 없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며 우리에게 이런 동영상을 시청하라고 하네요. 그럼 동영상을 한번 시청하고 올까요? 여긴 도대체 어디야? 그리고 사람들은 다들 왜 이런 거야? 넌 누구니? 넌 이 나라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나도 몰라. 갑자기 길을 잃고 이곳으로 오게 됐어. 근데 여기는 어디니? 사람들이 왜 이래? 여긴 저작권이 없는 나라야. 저작권이 없으니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할 수밖에? 저작권? 그게 뭔데? 무슨 병인 거야?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기운이 없는 거야? 너도 자칫하다간 이 나라 사람들처럼 되겠구나? 내가 저작권이 없는 곳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르쳐주지. 지금 여기 사람들은 빗나간 공유 문화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자, 날 따라와봐.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몇 명을 같이 만나보자고. 저 사람은 왜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난 거야? 자기 무덤인 줄도 모르고 공유를 했기 때문이지. 공유? 공유는 좋은 거 아니야? 자기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거잖아. 에휴,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잘 들어보라고. A씨는 유명한 게임 개발 회사의 캐릭터 개발자였어. 그가 개발한 캐릭터만 해도 수십 개가 되지? 그가 만든 게임 캐릭터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 그러다 보니 이 A씨는 자기도 모르게 자만에 빠지게 된 거야.
그래서 최근 개발하고 있는 게임의 캐릭터들을 자신이 가입해 있던 게임 동아리 카페에 모두 올려서 자랑삼아 공유시켰지. 그런데 이 카페의 다른 회원들 중에는 라이벌 회사의 직원도 있었던 거야. 그 직원이 새로 개발 중인 게임의 캐릭터들을 보고 재빠르게 움직여서 먼저 그 캐릭터들을 이용한 게임을 내놓게 된 거지. 여기는 저작권이 없는 나라라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거든. 어쨌거나 이제까지 개발 중이던 게임의 캐릭터들을 라이벌 회사에 뺏기고 나니 당연히 A의 회사는 그간 개발했던 캐릭터들을 전부 다시 개발해야 됐고 돈으로나 시간으로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 당연히 A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어? A는 공유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한 거야. 그 캐릭터들은 A가 개발하긴 했지만 온전히 A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지. 게임 회사가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왔던 것이니까 말이야. 그런데 A는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공유시킨 거야. 그 잘못으로 결국 직장도 잃고 이렇게 방황하는 거지. 나의 것을 여러 사람과 나누는 공유는 좋은 것이지만 이처럼 잘못된 공유는 남의 지식과 재산을 한순간에 없애버리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돼. 조심해야겠지? 아니, 이 만화가에게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 사람도 누군가 자신이 그린 만화를 몰래 훔쳐간 거야? 아니야. 이 만화가의 경우는 자기 조카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됐어. 아니, 조카가 왜? 조카 역시 공유를 잘못해서 문제를 일으킨 거야. K씨에게는 고등학생 조카가 있었어. K씨 같은 유명 만화가를 이모로 두었기 때문에 그 조카는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지. 남들보다 먼저 만화 내용을 알려주기도 하고 사인을 받아주기도 했으니까. K씨의 조카는 이모가 그린 만화책을 곧잘 반 친구들에게 빌려주곤 했어.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만화책이 문제가 된 거야. 인기는 엄청 많았는데 조카가 이모에게 얻어올 수 있는 만화책은 한계가 있었지. 그러다 보니 반 아이들이 순서를 정해서 빌려보게 되었고 자연히 순서가 뒤로 밀린 아이들은 만화가 빨리 보고 싶었겠지? 그래서 그 K씨의 조카에게 부탁을 한 거야. 어떻게 이모의 만화를 좀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그래서 이 K씨의 조카가 어떤 일을 벌인 줄 알아? 급한 마음에 그만 새로 나온 만화책을 스캔받아 자기 미니 홈페이지에 올려버린 거야. 그런 다음에 반 친구들에게 자기 홈페이지를 찾아와서 이모의 만화책을 보라고 말해주었지? 그런데 말이야, 이 홈페이지에는 그 반 친구들만 찾아온 게 아니었어. 공유에 공유를 거듭해 그 만화책은 순식간에 네티즌들 사이로 퍼져나갔지? 만화책을 사보지 않고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니 만화책의 판매량이 줄어든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결국 잘 나가던 인기 만화가 K씨의 책은 더 이상 팔리지 않았어. 출판사에서는 K씨에게 그 책임을 물었지? 크게 상심한 K씨는 더 이상 만화를 그릴 의욕을 잃은 거야. 열심히 그려봤자 책이 팔리지 않으니 그것도 당연한 일 아니겠어? 문제는 그 조카에게 있었지. 홈페이지에 올려서 자기 반 친구들만 보게 하려고 생각했겠지만 알다시피 한번 인터넷에 올라온 건 그 퍼져나가는 속도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니까. 그래서 저 K씨도 지금 방황하게 된 거야. 여러분, 동영상 한번 시청해 보셨나요? 나머지 동영상은 여러분이 직접 이 링크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A씨와 K씨의 경우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저작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우선 저작권을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저작권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서 그것을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근데 그 창작물은 글, 그림, 사진, 영화, 음악 등 모든 것을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올바른 저작물 이용법을 한번 알아보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올바른 저작물 이용법과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 방법은 모두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당연히 음악이나 영화 또는 컴퓨터 게임 등의 저작물은 정품을 구입을 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구입하여 이용하는 게 올바른 거겠죠? 그리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이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품을 구입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꾸미는 데 사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음 단계에 따라서 이용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 이용 단계는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선 어떤 저작물을 이용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좀 자세히 써져 있는데 어떤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할 것인지 정하게 되는 거죠. 2단계에서는 그 저작물이 보호받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호기간이 지났는지,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지, 만약에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해도 되는 거죠. 3단계로는 저작물 이용 방식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방식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어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의 조건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허용되는 방식이라면 이용해도 가능합니다. 또 4단계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제목과 이용하려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알리고 허락을 받습니다. 만약에 허락을 받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제 허락을 어떻게 받냐 하면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그리고 저작권 대리중개업체에서 허락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으면 이제 5단계에서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을 할 때는 저작자 표시 그리고 출처 표시를 명확히 하고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비소년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재산인 만큼 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한다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나 음악 또는 드라마 인터넷으로 볼 때는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작권자가 힘들게 만든 컨텐츠를 이렇게 무차별하게 소비하면은 아까 우리가 동영상을 시청한 것처럼 사람 그렇게 무단으로 도용당하게 되면은 굉장히 무기력하게 되는 거죠. 그럼 활동 2에서 공익 광고를 보고 저작권을 지키려는 마음을 한번 다져볼까요? 이렇게 내 문서, 내 음악, 내 영화, 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불법 다운로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익 광고 문구가 정말 당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네요.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은 느끼는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로 나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작권 여행의 학습 정리입니다. 잘못된 공유 문화는 열심히 저작물을 만들어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저작물을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 문화예술 콘텐츠들은 훨씬 다양해지고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드라마, 음악, 또는 웹툰 등을 잘못된 공유 문화로 보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봐요.